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오늘은 제10강 상속과 다양성 실습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강과 8강은 실습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8강의 경우에는 개념 위주로 설명드려서 실습할 내용이 없었고요. 9강과 10강의 강의의 내용들이 연관성이 깊은 부분들이 많아서 10강까지 내용을 배운 뒤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합쳐서 예제를 만들어서 실습 강의를 진행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10강에서 실습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따라서 목차는 이제 폰 관련된 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임인데 문크래프트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따라해 주세요. 먼저 이클립스를 켜시고요. 지금 미리 다 예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챕터 10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거기 안에 오늘 강좌와 관련된 예제들은 문크래프트 패키지와 폰.서브클래스, 폰.슈퍼클래스, 그리고 폰.테스트 이렇게 총 4개입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본 강의 예제들을 만들려고 만든 패키지들이고요. 이 4개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폰의 슈퍼클래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저는 이미 예제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 하시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예제부터 다 타이핑 한 뒤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타이핑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서브 클래스의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도 타이핑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테스트라는 패키지에 폰테스트라는 예제도 타이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타이핑 하시면 돼요. 보시면 폰, 스마트폰, 폰테스트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먼저 폰 클래스부터 보실까요? 폰 클래스는 패키지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슈퍼 클래스입니다. 즉 부모가 되는 클래스고요. 여러분들 패키지 이름 정하실 때 제가 이렇게 점을 넣었잖아요. 이 점을 넣게 되면 이제 자바에서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점이라 함은 경로를 얘기합니다. 이 점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라는 연산자라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경로를 써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점을 사용합니다. 보통 윈도우에서는 역슬러시를 사용하죠. 역슬러시를 사용하고 리눅스나 맥에서는 이런 식으로 슬러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보통 점이라고 해서 폰 안에 서브 클래스라는 패키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name이라고 스트링 타입으로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상수를 하나 선언을 했는데 manufacturer 즉 제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스트링이고 이제 상수로 만들었습니다.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파이널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 제한자를 protected라고 했습니다. protected의 접근 범위는 다른 패키지 안 되죠. 같은 패키지 됩니다. 같은 클래스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상속인데 다른 패키지더라도 상속 중이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성자를 하나 선언을 했는데요. 생성자의 이름은 같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반환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는 name이라고 스트링형 문자를 하나 받고요. int라고 price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price를 이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았죠. 위에 멤버에도 price라는 변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받아도 오류가 나지 않음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this의 name이라는 것에 name을 넣어줬고요. this의 manufacturer라는 거에 인크레파스라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즉 객체를 생성할 때 이름을 정해준 걸로 이제 이름을 초기화 시켰고요. 이 manufacturer라는 상수는 객체가 생성될 때 한번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이기 때문에 이 manufacturer라는
상수의 값을 꺼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얘 값을 다른 걸로 바꾸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전화 거는 기능이라고 해서 콜이라고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send message라고 해서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이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스트링 형태의 메시지를 받고 폰 넘버라고 해서 또 스트링 값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폰 넘버를 받아서 폰 넘버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내용은 MSG이다 라고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겠죠. 실제로 문자는 이렇게 되진 않죠. 이제 화면에도 표시되고 실제 전송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폰을 상속받았죠. 익스텐즈 상속입니다. 그러므로 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값들은 다 가지고 있겠죠.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라고 해서 얘는 스마트폰이니까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운영체제가 어떤 종류인지 안드로이드든지 iOS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클래스 역시 생성자가 있어요. 네임을 받고요, 프라이스를 받고요, OS를 받습니다. 여기서 슈퍼라는 게 나왔는데요. 슈퍼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슈퍼의 가로를 치면 이것은 부모 클래스, 즉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중에서 네임이랑 프라이스를 받는 생성자를 실행해줘라, 호출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 여기로 가겠죠. 그 생성자가 바로 여기 있네요. 슈퍼의 네임과 프라이스를 받네요. 타입은 스트링과 인트고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폰으로부터 상속받은 네임과 매뉴팩처러가 이렇게 초기화가 된 상태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화면에는 보이진 않죠. 상속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this.os는 os, this라 하면 멤버 변수를 가리키는 거죠. os를 이 파라미터로 받은 지역 변수인 os 값으로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제조사 땡땡 해서 매뉴팩처러를 출력해 주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에서는 그런 출력하는 구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런 걸 출력해 주네요. 즉 여기서는 변수의 초기화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메서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클래스 생성 시 딱 한 번만 실행되고 이름 값고 리턴 값이 없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마트폰 클래스 역시 폰이 가지고 있던 이 콜과 send 메시지 메서드들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얘는 connect wifi라는 메서드를 추가로 생성을 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메서드겠죠. 와이파이 이름을 넣어주면 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었다고 이제 출력만 해주죠. 보면 와이파이에 연결됨 하고 명칭해서 와이파이 이름 쓰고요. 여기서 콜이라고 또 메서드를 또 만들었어요. 이 콜이라는 메서드는 이제 리턴 타입과 메서드 이름과 파라미터 타입이 폰에 있는 콜이라는 메서드와 일치해요. 따라서 얘는 오버라이딩을 한 겁니다. 오버라이딩. 저번 시간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죠. 왜 오버라이딩을 했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콜이라는 메서드를 내가 쓰기 싫은 거예요. 이 스마트폰 클래스에서. 그래서 얘는 그냥 통화 중이 아니라 이 VOLT, 지금 LT니까 뭐 전화할 때 그냥 전화가 아니라 이런 좀 업그레이드 된 전화를 하게 되죠. 음질도 좋고 하겠죠. 자, 아무튼 얘는 이걸 하고 싶었나 봐요. VOLT라는 말을 추가해서 출력을 해주고 싶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폰 테스트에서 이제 앞서 만든 클래스들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폰 타입에 폰이라고 이름을 포기하고 지었네요. 그래서 처음엔 이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들어갑니다. 이제 모델명은 세로 분능이네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해주는데요. 모델해서 폰.name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력을 하는데 제조사를 출력하고 싶었나봐요.
근데 폰.manufacturer라고 했는데 이 manufacturer를 출력을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실까요? 에러가 나죠? 얘는 지금 그냥 일단 지워주고요. 에러가 왜 나냐면 the field for manufacturer is not visible. 이 변수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왜 보이지 않는지 가봤더니 얘는 지금 protected라고 돼 있죠. 다시 복습하자면 protected는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상속까지예요. 즉 다른 패키지는 원래 불가능하지만 특별히 상속 중이면 다른 패키지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폰 테스트는 지금 폰이라는 클래스를 익스텐지 하지 않았죠. 즉 상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절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폰.콜을 했네요. 전화번호 입력해줬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자, 이거 출력됐고 네, 통화 중이라고 떴네요.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안녕 해서 메시지 보내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냈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내용은 안녕이라고 해서 잘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한 칸 띄워주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름은 갤럭시 S7이고요. 가격은 80이래요. 이게 만원인가 봐요. 30만원 밖에 안 하고 피처폰이라서 얘는 스마트폰이라서 이렇게 비싼가 봐요. 그리고 운영체제도 넣어줬네요. 안드로이드라고 했네요. 그래서 모델은 스마트폰.name을 출력을 했어요. 스마트폰.name 출력하니까 이제 이거 출력이 됐고요. 제조사가 출력이 됐네요. 생성자를 한번 가볼까요? 생성자를 가보면 여기서 생성자 안에서 이 제조사 붙여서 매니팩처러를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즉 생성자에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얘는 스마트폰이라는 애는 폰을 상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성자에서 이렇게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폰 테스트에서 얘를 생성하면서 매니팩처러를 출력을 해줬네요. 즉 여기서는 에러 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매니팩처러라는 상수를요. 그리고 또 출력을 하는데 모델 출력하고요. 갤럭시 S7이 당연히 출력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콜을 하는데 V010-000-000과 VOLT 통화 중이래요.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가 출력이 됐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폰.send 메시지 하고 똑같이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또한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자는 끝났는데 상속을 통해서 부모의 메서드를 사용하고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즉 오버라이딩 했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생성자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 메서드도 사용해 보고요. 이런 기능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폰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폰이라는 클래스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즉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된 거겠죠. 폰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새로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개발이 이루어져요. 기존에 쓰던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다른 클래스들을 이런 식으로 재정의 클래스들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인 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간단하게 구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문크래프트는 총 4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부모 클래스 격이 되는 유닛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오네요. 이제 폰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다 들어오네요. 자,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보게 되면 클래스는 헬스, 생명력이죠.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포인트 X와 Y가 있어요. 이 유닛의 위치겠죠. 좌표가 어딘지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라고 해서 공격력이 있고요. 디펜시브라고 해서 방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이름이 있고요. 얘가 지금 보이는지
이즈 히든이 true이면 얘는 지금 은신 상태고요. 다크 템플러나 옵저버처럼 숨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위해서 이런 속성을 만들어줬고요. 기본값은 false니까 처음에는 보여지고 있겠죠. 유닛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인데 생명력과 x좌표, y좌표, 그리고 파워와 방어력, 마지막 이름까지 다 받아서 얘네들을 다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생성자가 하나 더 있네요. 생성자의 오버로딩입니다. 다중정의죠. 이 생성자는 위치값만 받네요. 위치값만 초기화 시키네요. 그리고 이제 move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당연히 이동하라는 메서드겠죠. 이제 x 값과 y 값을 받아요. 즉 x 좌표로 거리 얼마, 그리고 y 좌표로 거리 얼마 해서 받아서 멤버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x와 y 값에 플러스 는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더해줍니다. 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은 뺄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주는데 이제 바뀐 위치를 다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택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유닛이라는 타입의 타겟 유닛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변수로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참조 자료형이 되겠죠. 참조 자료형으로 파라미터를 받은 뒤에 타겟 유닛이 is hidden이면, 즉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유닛이 지금 is hidden, 숨어 있냐에 따라서 공격을 할 수 있고 없는데, 지금 is hidden이 예를 들어서 true다, 즉 숨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의 느낌표 연산자, 즉 부정 연산자를 취했기 때문에 얘는 다시 false가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공격하지 못하겠다라고 출력이 되고, 만약에 is hidden이 false일 경우 다시 이 부정 연산자를 만나서 얘는 true가 되고, 즉 공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is hidden이 false이면 헬스를 깎아요. 생명력을 깎는데 이 공격 대상에, 즉 나의 공격력에서 상대방의 방어력을 뺀 만큼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는 대인 연산자를 통해서 상대방의 피통을 깎는 겁니다. 상대방의 피통이 300이었어요. 제 공격력이 100이고요. 상대 방어력이 20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빼면은 80이 되겠죠? 80이 되고 상대방의 체력에서 80을 뺐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력은 220이 되는 그런 구조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 유닛의 네임, 얘를 공격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남은 체력을 한 번 더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220이 떴겠죠. 그리고 is hidden이 true일 경우, 즉 얘가 은신 중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 출력해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타겟 유닛의 이름을 출력하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유닛 클래스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유닛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을 보겠습니다. 이 유닛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저글링과 마린이 있어요. 즉, 이 유닛은 실제 유닛 클래스가 아니고요, 유닛 클래스들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뽑아서 걔를 상속하게 하면 중복해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유닛 클래스만 잘 만들어 놓고 공통적인 속성을 이렇게 뽑아다가, 즉 상속해다가 쓰면은 마린과 저글링에 중복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유닛이라는 클래스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므로 코드의 중복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효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마린의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마린의 클래스는 일단 유닛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메서드들, 얘와 얘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스팀팩이라는 메서드도 있고요. 여기 종족이라는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move를 재정의했는데요, 유닛 클래스에서 선언한 move라는 클래스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재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보시면 여기서 위치만 받아요. 위치만 받고요. 얘는 어차피 마린 클래스이잖아요. 얘를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마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체력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고요, 공격력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고요,
종족도 마린은 테란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테란이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팀팩이라는 메서드는 파워를 5 증가시키네요. 그리고 체력을 10 깎습니다. 체력이 작아지는 데 비해서 공격력이 크게 증폭하니까 잘만 사용하면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스팀팩을 사용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무브에서는 이 두 개의 명령어와 얘를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고고고라고 마린의 대사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저글링을 한번 보실까요? 저글링도 마찬가지예요. 저글링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공격력은 5고 체력은 35에 이름은 저글링, 그리고 종족도 저그. 위치만 받는 겁니다. 태어날 위치겠죠. 그리고 나서 저글링은 버로우라는 스킬이 있어요. 마린 스팀팩이라는 스킬이 있던 것처럼요. 그래서 버로우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저글링의 이지 히든을 true로 바꿔줍니다. 기본값은 false로 지금 초기화가 됐었겠죠. 따로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글링이 버로우를 사용했다고 출력하고요. 이제 또 오버라이딩을 하는데요. 저글링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명령어 말고도 막 저글링이 움직일 때 이상한 소리만 내잖아요. 그 말을 출력을 합니다. 오버라이딩 사용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테스트할 문크래프트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쭉 메서드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코드들은 유닛을 상속해서 유닛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유닛을 상속하지 않은 상태로 안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즉, 유닛으로 마린을 만들고요. 그 유닛에다가 이름도 넣어주고 체력 일일이 다 넣어줬어요. 내가 원하는 유닛을 만들 때 그 유닛의 체력이랑 공격력, 방어력 등을 일일이 넣어줘야 돼요.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유닛에 있던 메서드를 사용한 거고요. 이제 저글링 한 마리랑 마린 한 마리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 해요. 자, 보시면 마린.move 했죠. 마린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10 그리고 40으로 가고요. 저글링도 10, 40으로 갔습니다. 둘이 싸우게 되겠죠. 여기서 어택을 하는데 마린이 저글링을 어택을 했습니다. 마린이 갖고 있는 어택이라는 메서드가 어디인지 볼까요? 마린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린이 유닛으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이기 때문이죠. 유닛에 가보면 이 어택이라는 메서드는 타겟 유닛이라는 유닛 클래스 타입을 받습니다. 파라미터를 받는데 얘는 유닛이잖아요. 근데 여기 넣은 것은 무엇이죠? 넣은 것은 저글링입니다. 즉 저글링 클래스예요. 저글링 클래스는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잖아요. 저글링도 상속하고 있고 마린도 상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은 유닛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유닛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마린 또한 유닛을 상속했기 때문에 유닛이 가지고 있던 속성들과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린도 유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택에 유닛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글링 클래스인 저글링이 들어갔고요. 또 저글링 점 어택 했을 때 마린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유닛이 아니라 마린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객체를 서로 공격을 하네요. 한 번씩 공격을 주고 받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관련된 문장들이 막 뜰 거고요. 그리고 마린 스팀팩을 사용하고 저글링을 한번 공격했네요. 그러면서 저글링이 질 것 같으니까 버로우를 했고요. 이제 마린이 저글링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마 여기서 실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콘솔 창을 켜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마린이 움직였습니다. 마린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마린은 유닛으로부터 무브라는 메서드를 상속받았지만 마린은 여기서 재정의를 했죠. 왜냐하면 캐릭터가 대사를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린은 이 무브라는 메서드를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고 라고 이제 마린의 메서드가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마린이 현재 위치 떴습니다. 왜냐면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저글링 대사 떴고 저글링 위치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가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하는데
마린이 저글링을 공격했습니다. 저글링을 공격했고 남은 체력은 29. 마린의 공격력은 6이었죠. 저글링의 방어력은 얼마였죠? 저글링의 방어력은 0이네요. 지금 둘 다 0입니다. 방어력은. 따라서 저글링의 체력이 35였는데 29로 바뀌었죠. 즉 6이 까인 겁니다. 마린의 공격력만큼. 자, 그리고 마린을 공격했네요. 저글링이. 그랬더니 남은 체력 45. 원래 50이었는데 저글링 공격력인 5만큼 까여서 45가 됐죠. 마린이 스팀팩을 사용했어요. 스팀팩을 사용함으로써 공격력은 6에서 11이 됐죠. 그래서 29에서 11을 빼니까 18이 됐고요. 저글링은 18의 체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글링이 마린한테 질 것 같아서 이제 버로우를 사용했고요. 근데 저글링의 이지 히드는 트루가 됐겠죠. 어디 있냐 보면 자, 여기에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되면 마린이 다시 저글링을 공격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저글링의 이지 히든이 트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엘즈문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실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게임들도 이러한 로직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같은 로직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로직들의 기본적인 것만 가져다가 표현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솔창에 출력은 하지 않고요. 실제로 화면에서 구현이 되겠죠. 저글링이 버로우를 하고 마린이 공격을 하고 저글링도 마린 공격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게임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사용하고 예전에 이런 그래픽 게임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하는 게임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그림으로만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상대방 체력이 막 까이고 몬스터 잡으면 무기 얻고 자막처럼 텍스트로만 게임이 진행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번 이걸 만들어 본 거고요. 오늘 했던 예제 두 개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 또 객체, 그리고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개념을 모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인 추상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